동물의 질병이 우리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식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소화기관 구조가 육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의 설계에 의하면 우리 사람은 이 이빨도 그렇고요,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침의 그 농도, 알칼리와 산성의 그 농도 비율, 그리고 장의 길이, 이와 같은 소화기관 설계 자체가요, 육식을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채식 짐승들의 장의 길이와 소화기관이죠. 다음에 육식을 하는 짐승의 소화 길이의 차이가 뭐예요? 초식하는 동물은 장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구절양장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초식을 하게 되면, 풀을 먹게 되면 이 풀은요, 이 풀을 소화시켜서 이 풀에서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과 미네랄과 비타민을 흡수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왜 병원에서 이제 항암 치료한 사람에게 육식을 하도록 권하느냐 하면, 육식은요, 이와 같은 것이 빠른 시간 내에 분해해서 흡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채식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람에게는 풀에서 탄수화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풀에서 지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단백질은 더구나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섬유질이 우리 몸의 중금속과 그리고 장기를 청소하는, 그리고 수분과 다음에 당분을 조절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으로만 이해되지, 섬유질을 분해해가지고 그것에서 뭐 영양분을 섭취한다, 이런 것은 사람의 몸 구조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효소가 안 나와요. 그런데 초식 동물에는요, 특별한 효소가 나와서 풀을 분해해가지고 풀에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고 풀에서 지방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소 보세요. 풀만 먹는데 이렇게 크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그런 효소가 안 나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장의 길이가 길어야 되는 거예요. 소는 미가 4개가 있어가지고 먹고 다시 대체해가지고 또 씹고 다시 넘기면 두 번째 위장에 가가지고 또 소화를 시킨 다음에 또 대체해서 또 씹고 넘기고, 그만큼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의 길이가 길어야 돼. 그런데 이 육식의 동물의 장의 길이는 짧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기는요, 독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딱 먹으면 빠른 시간 내에 그곳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빨리 몸 밖으로 배출해야만이 자기가 해를 입잖아. 그래서 자연히 장의 길이가 짧아진 것입니다. 원래는 이것도 다 채식을 했겠죠. 그러나 육식을 하면서 그 필요에 따라서 장의 길이가 짧아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장기를 보십시오. 엄청 깁니다. 뭐 보세요. 이 식도로 쭉 해가지고 12장, 소장 이렇게 막 가고, 다음에 상행결장, 하행결장, 상행결장, 하행결장, 하행결장, 직장을 가지고 이 길이가 7m 넘어요. 7m 넘어. 여기에 고기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대장암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독소가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면.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육식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육식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포화지방산이 많습니다. 포화지방산이죠. 포화지방산은 뭐냐면 사원에는 굳어버리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 굴을 끓이면 이제 아침이 되면 위에 기름이 쫙 덮이죠. 그게 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기를 드시면 그 기름이 우리 혈관에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굳어가지고 혈관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심근경색, 뇌, 동맥류 등등. 다음에 육류에는요 성장 호르몬이 많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뭘 하냐면 암을 가속화시키는, 암 전이를 가속화시키고 암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성인에게는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암이 됩니다. 그래서 육류를 많이 드신 분은 암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그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육류는 산성식품입니다. 산성식품은 장에 유해균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면역을 담당하는 이 장이 유해균으로 가득 차게 되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병이 약하게 되죠. 다음에 포화지방산의 경우에는 처리를 못하면 장기를 덮습니다. 장기를 덮어버리면 지방간, 췌장도요 보니까 지방으로 완전히 덮이는 췌장을 사진을 봤어요. 그럼 췌장 기능을 잘 못할 거 아닙니까?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포 막 사이에 기름이 끼면 세포의 효율성이 떨어져 버려요. 다음에 고기를 이제 잡고 나서 이것을 이제 유통하기 위해서는 방부제 처리를 해야 되죠. 또는 발색제. 발색제란 뭐냐면 고기를 잡아가지고 피를 뺐다 할지라도 고기 속에는 모혈관에 의해서 피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커멓게 돼요. 정상적인 고기는요 잡아서 1시간만 지나도 시커멓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정육점에 가보십시오. 고기가 막 빨갛잖아요. 시커먼 고기를 걸어놔면 누가 사 먹겠습니까? 이거요 발색제를 다 칠하기 때문에. 근데 이 방부제와 발색제가 우리 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위에서 단백질을 소화시키죠. 위산과 펩신의 소화작용 가운데서 니트로소아민을 하는 발암물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암도 동물의 암이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에, 미국입니다, 암 환자가 많아. 근데 이 동네가 호수를 끼고 있어. 그 호수의 물고기를 잡아보니까 그 호수의 물고기들이 암이 걸린 물고기가 많아. 충격적이죠? 네. 자, 동물의 질병과 인간의 건강을 보면 인간이 겪는 새로운 질병의 70%, 75% 이상이 동물에서 온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염병, 그것은 다 동물의 질병과 관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코비드19, 코로나를 하죠.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원숭이 두창, 광우병, 소백혈병, 이와 같은 균들이 많고, 또 하나는 동물에 있는 대장균이요, 그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들이 많고, 심지어 그 동물에 있는 암도요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식사하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육식에 동물들이요, 병 안 걸린 동물이 없고요, 특별히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요 다 질병에 의해서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008년 여러분 기억납니까? 광화문을 꽉 메꿔가지고 막 70만 명이나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뭐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한다고. 그때 광우병 파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촛불 집회하고 난리쳤잖아요. 이때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난리치다가요 13년이 지난 2021년도에 미국 육류수출협회 집회 결과 매년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출하는 1등 수출 나라가 어디 나라냐면 한국이라는 거예요. 24%나 수출했다.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또 검색해 봤습니다. 작년 자료까지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4년을 다 찾아봤어요. 매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수배하죠. 그러니 한국 사람이 암이 많은 것입니다. 자, 조류독감 구제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60일 동안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살처분된 가축수가 3,450만 마리. 3,450만 마리야. 엄청나죠? 산란 닭, 육용오리, 육개, 종개, 메추리 등 이 조류와 관련되는 것을 살처분했고요. 다음에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구제역이 유행했을 때 그 당시에는 소가 10만 마리, 나머지는 다 돼지야. 그래서 소와 돼지를 350만 마리를 살처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처분하죠? 그냥 잡아가지고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먹고 땅에 파묻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살처분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농가들에게 다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축의 질병은요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재밌는 이야기는요, 닭 사육은 미국에서는 6개월 정도 돼야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잡아먹는데 6개월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3개월로 단축시켜서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양계는요, 이 3개월도 너무 길어. 40일 단축시켜서 그냥 다 시장에 판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거 직접 양계한 사람한테 그 조현나 김이 물은 겁니다. 물어보니까 제가 조현나 김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양계업자 하는 말, 4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병이 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병 나기 전에 처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병이 나기 직전에 처분한 닭이 그러면 건강한 닭입니까? 병든 닭입니까? 여러분이 먹는 치킨은 다 이런 닭입니다. 그리고 닭 사육의 환경과 사료에 문제가 있는데 캐비지, 닭장이 얼마나 좁은지 닭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죠. 거기다가 24시간 백열등 켜놨습니다. 날마다 알라라고. 다음에 그러다 보니 병이 많죠. 그러니까 모이에는 항생제를 반드시 내야 되고, 다음에 방부제, 또 빨리 자라야 되니까 성장 호르몬, 그리고 계란의 색깔도 노래야 좋잖아요. 착식제, 이와 같은 약품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계란이나 닭을 통해서 살과 피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잡아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치킨 좋아하죠? 조숙종, 초등학생만 되더라도 가슴이 막 나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자라는 것일수록 숨이 짧습니다. 자, 이게 보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이제 노아 기른 닭 이런 걸 상상하지만요, 실제적으로 그건 얼마 안 되고요, 거의 90% 이상은 이런 닭입니다. 살충제 계란 원료는 밀집 사유겠다. 그러니까 계란에 살충제가 검출돼.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밀집시키다 보니까 살충제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약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닭 밀집 사육의 살충제 달걀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 지금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닭을 미국에 보니까 기계가 있는데 닭을 쭉 가면서 뿌리를 탁탁 자릅니다. 뿌리 잘린 닭들을 다 키워. 왜냐? 스트레스 받으니까 캐비지 위에 또 캐비 있잖아요. 위에 있는 닭의 항문을 쪼아가지고요, 내장을 빼먹는 거라. 그래서 아예 쫓지 못하더라. 뿌리를 잘라버려. 그뿐만 아니라 육류는요, 육류를 잘 익혀 먹어야 됩니다. 뭐 소고기도 잘 스테이크도 잘 익은 소고기, 중간 덜 익힌 소고기 있잖아요. 잘 익힌 소고기를 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캠벨로박터균, 여시니아균, 이런 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소고기에 대장균이 발견됩니다. 생우유에도 대장균이 발견되고요, 파스테르법으로 살균된 우유에도 발견됩니다. 소세지를 말할 것 없고 사슴고기에도 대장균이 발견됩니다. 대장균이 저 해산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축의 고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닭고기와 핫도그 속에도 리스테리아 식중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스테리아 감염 사례의 20%는 익히지 않은 핫도그와 덜 익힌 닭고기와 관련이 있다. 살모넬라, 이런 설사병인데, 살모넬라가 발견된 음식들은 우유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우유, 또 계란, 초콜릿 속에도 살모넬라 균이 발견됐습니다. 아이스크림, 왜냐면 아이스크림은 우유, 초콜릿 아이스크림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유. 다음에 소세지, 소고기, 닭고기에서도 살모넬라 균이 발견됩니다. 다음에 미국에서는 선진국 소아 사망 원인,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요, 사망 원인 제1위가 사고입니다. 교통사고든지 여러 가지 사고. 이런 사고를 제외한 두 번째 사망 순위가 2위는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사망의 두 번째 이유가 암이야. 어린 아이도 뭘 걸린다고요? 암이 걸려. 그게 지금 사망 2위야. 그런데 사망 걸리는 암 가운데 1위가 뭐냐? 백혈병입니다. 왜 백혈병이냐? 백혈병이 걸리는 이유는요, 우유를 먹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미국 채소의 최고 70%에서 소백혈병 바이러스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채소들은 70%가 소백혈병 바이러스가 발견돼. 그런데 이 감염된 대부분의 채소가 감염된 바이러스와 감염된 임파구들을 저주로 유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니까 우유죠. 우유로 이 바이러스와 임파구가 이제 우유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먹으니까 바로 이런 백혈병 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아백혈병의 원인은
이 우유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존스 홉킨슨 대학의 유명한 소아과 의사인 프랭키 오스키 박사는 우유를 절대로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좋아하는 생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육식은 저는 별로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선은 좀 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에 육식은 나쁘고 생선은 뭐 해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생선의 위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산물은 식중독 발생에 크게 기여합니다. 수산물과 관련된 식중독은 가금류나 돼지고기보다 15배나 이상 발생하는 것입니다. 생조개류, 굴, 대합, 홍합은 식중독에 있어서 아주 참담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직장 다닐 때요, 이제 TM으로 나와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날 좀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팀원이 이제 서울 저녁 때 시간이 돼가지고 팀원이 그때 4명이었어요. 4명. 그때 제가 이제 완전 쫄병이었죠. 쫄병.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일식집에 갔어요. 아주 근사한 일식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식집 가니까 이제 뭐 조개류도 나오고 게도 나오고 뭐 쭉 나왔어요. 저는 레비ュ에 보면 먹지 말라는 것이 조개류, 게, 새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랍스터 이런 거 먹지 말았잖아요. 저는 안 먹고 나머지 사람이 다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회사 출근해 보니까요, 우리 팀은 3사람이 아무도 출근을 안 했어요. 그날 먹은 것으로 인해서 식중독 걸려가지고 식중독 걸려 전부 다 결근했어. 이 조개류는 흔히 해변가에서 채취되죠. 이것은 인간의 하수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조개, 굴, 대합, 홍합, 게 특징이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바로 바닷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의 창조의 목적은 모든 하수와 폐수는 다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가죠. 그러면 게,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각종 조개, 굴, 낙지 이런 것들이요, 그 쓰레기를 청소하는 청소부들이에요. 그래, 특징이 뭐냐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아. 콜레스테롤이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야 그들이 독을 다 제거하잖아요. 제거할 때 그 독을 어디에 감싸느냐면 지방에 감싸.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아야 자기 자신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잡아먹으면 무엇이 맛있다고? 기름이 맛있다고요. 그 기름기를, 장어 이런 거, 기름기 잘잘 흐르는 거 먹잖아요. 그 기름 속에 다 뭐가 있어요? 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막 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사모넬라, 캄피로박트, 노로바크 바이러스, 비브리오 벌리피커스와 같은 감염성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본의 스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회, 아주 위험합니다. 회충이 구석에 다 있는 거예요. 민물 고기뿐만 아니라 바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튜브 보니까요, 이야 징그럽대. 생선에서요 회충을요 쫙 뽑아내는데 실 같은 회충이 막 길게 쫙 뽑아 나오는 거야. 징그럽대. 그래서 이 생회를 먹게 될 경우에 회충, 편충, 촌충, 합충, 간디스토마 이와 같은 모든 기생충이
여러분 몸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를 먹는 사람은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구충제를 먹어야 돼요. 또 생선 섭취의 문제점들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선의 독소가 생선의 지방 조직에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그렇습니다. 이 독소에는 살충제, 염화탄화수소, 다이옥신, 클로데인, 수은 등 각종 독소들이 있는데 이 독소들을 이 물고기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 몸의 지방 조직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옛날에 이제 생선을 먹었으니까 잘 압니다. 생선을 딱 먹을 때요, 뭐가 제일 맛있다고 먹냐면요, 이 배때기 살을 맛있다고 먹거든요. 왜냐하면 배때기 여기가 기름이 많아. 기름 맛이 기가 막혀. 그 기름 많은 배때기에 뭐가 많아요? 모든 수분, 살충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미국 47개 주의 생선 소비 자문위원회에서 특정한 생선을 먹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1740개의 강과 호와 해변도 포함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태아, 어린이의 뇌, 신경에 손상을 입히는 수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선들이 무슨 중독에 많이 걸리냐면 수원 중독이 걸린 생선들이 많아. 이걸 보면 이 수원이 우리 몸에 아주 강력한 독성으로 피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원 같은 이런 중금속이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 큰 생선일수록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작은 생선을 좀 더 큰 새 잡아먹고 이걸 또 더 큰 새 잡아먹고 또 잡아먹잖아요. 제일 큰 잡아먹을 때마다 이곳에 있는 독이 축적되죠. 또 잡아먹을 때 이게 있는 독이 축적되죠. 맨 마지막 큰 물고기 잡아먹을 때는 그동안에 축적된 모든 독성들을 다 갖고 있는 거라. 그래서 생선을 드실 때는요, 큰 생선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수원 중독이, 수원, 카드뮴 이런 중금속 중독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아직 애를 낳기 전 임산부라고 하면요, 생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태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다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생선을 먹지 말라고. 일반적으로 과일과 야채 살충제 오염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천안에 가서 포도농사 짓는 거 봤거든요. 포도농사 짓는데 1년에요 20몇 번의 약을 친대. 그렇게 약 안 치면 포도가 안 돼. 또 제 고향은 저 경북 의성 옥산이라고 옛날에 사과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사과도요 엄청 농약 칩니다. 농약 안 치면 사과가 안 돼. 모든 과수는요 배도 마찬가지더구만. 벌레 때문에. 그 약 안 치면 여러분 못 먹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살충제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과일과 야채 살충제는요 여러분 물로 씻거나 닦아 먹으면 거의 없어집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 생선에 보세요. FDA 연구에 의하면 미국 내 수산물이 미국 내 과일, 곡류, 야채보다도 살충제 함량이 훨씬 높다. 그래서 생선을 섭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선이 살충제에 노출되는가? 첫 번째는요, 농업용 폐수입니다. 농사 지을 때 살충제 엄청 치죠. 뭐 제초제 치고 살충제 치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다 씻겨서 다 강으로 가죠. 그 강으로 가는 것은 결국에는 바다로 다 갑니다.
그래서 강과 하수에 노음용 이 살충제가 다 습격해가. 두 번째, 오수가 넘쳐 유출됩니다. 세 번째, 오수 중화 시스템이 잘못됐을 때 이것이 막 그냥 하천으로 가게 되죠. 도시에서 흘러나온 폐수, 다음에 배에서 버리는 쓰레기, 이런 것들이 위장관염, 이질, 간염, 여러 질환을 발생시키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나요? 국가적으로요,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거 몰랐죠? 우리나라도요 2016년도까지 버렸습니다. 제가 TV에서요 쓰레기 버리는 선박이 있어. 선박에요 쓰레기를 가지고 서해 바다에 쫙 버리는 데 봤습니다. TV로. 자, 서해 한 곳, 동해 두 곳에 25년간 1억 톤의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버리는 쓰레기는 뭐냐? 가축 분뇨, 하수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 산업 폐기물, 산업 폐수. 끔찍하죠? 2013년도에는 1161만 톤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오염되죠. 그래서 동해에 물을 측정해 보니까, 우리 보면 동해는 막 파랗고 막 그냥 오염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비소와 아연이 정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색깔 보고 물이 맑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 측정해 봐야 돼. 나라마다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니까 왜 바다에 버리겠습니까? 쓰레기를? 처치곤란한 게 쓰레기잖아요. 근데 쓰레기 버리면서 제일 비용이 싼 게 뭐냐면 바다에 버리는 게 비용이 제일 싸. 그래서 바다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이 다 바다에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세계적인 환경 오염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런던 의정서를 통해서 2009년에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했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가입한 나라가 42개국밖에 안 돼요. 나머지 나라는 아직도 뭐 한다는 겁니까? 바다에 막 버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6년도까지 버리고 지금은 안 버립니다. 후쿠시마에 원전 사건이 생겼죠. 이 오염수를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바다에 버렸습니다. 134만 톤. 이게 처리되는 데는 30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다에 난 것이 여러분 드시려 하지 마십시오. 방사선 오염 술을 마신 물고기 먹으면요 안 됩니다. 자, 살충제가 이 물고기 속에 어떻게 정폭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살충제가 뭐 동물의 사료라든가 아니면 농사지을 때 쓰는 이 살충제를 포함해 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다 하수로 내려가죠. 그러면 호수에 물을 측정해 봤습니다. 살충제 농도가 0.02 ppm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충제로 오염된 물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 이건 그 호수 안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 플랑크톤입니다. 플랑크톤을 측정해 보니까 5야. 그러면 지금 몇 배 증가한 것입니까? 2 곱하기 얼마 해야 5가 됩니까? 100을 해야 2가 되고 250배 정폭돼. 250배. 250배야. 지금 플랑크톤만 하더라도.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초식성 물고기 잡아 측정해 보니까 살충제 농도가 40에서 300 ppm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호수물에 비교해서 딱 계산을 해보니까요, 2000배에서 15,000배까지 농축돼. 다음에 초식 물고기를 잡아먹는 육식성 물고기를 또 측정해봤어요. 최고 2500ppm까지 살충제 농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배냐? 12만 5천 배나 이 정폭이잖아요, 정폭.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깨끗하다더라도 물 0.02 ppm이면 깨끗한 물이죠. 이런 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12만 5천 배. 우리 오염의 문제점은 약간 오염된 물이라도 물고기는 물에서 잰 오염 농도보다 최고 100만 배까지 독소를 체내에 농축시킨다는 것입니다. 100만 배. 물고기의 지방 조직에 있는 독성 물질로는 살충제, 염화탄화수소, 수원, 다이옥신 등 온갖 종류의 이 아주 살인적인 독극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오염물질로 수원, 카드뮴 등 여러 중금속, 석유, 탄화수소, 할로겐화, 유기종합물, 아연 등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류오염과 암이 연관된 증거를 보겠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물고기 종양, 물고기도 암이 걸립니다. 물고기 종양이 유별나게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암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사람도 물고기는 암이 그에게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죠? 50년 전에 비해 현재 물고기들은 더 많이 암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호에 사는 미국입니다. 메기류를 잡아보니까 30%가 간암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사건이죠. 2000년도 일어난 지금 사건입니다. 이로부터 160년 전에 엘렌지 화이트는 이 성령으로 계시를 받았는데요. 만일 우유를 먹으려면 완전히 살균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유 섭취로 인한 질병에 접촉될 위험을 줄어든다. 그 당시에 이런 의학적인 지식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유를 먹으려면 완전히 살균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는 식사를 진보적으로 개선시키라. 사람들이 우유나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식품을 조리할지 교육시키라. 사람들 중에 사악함의 증가와 비례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동물의 질병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란, 우유, 크림, 버터 사용하게 되면 이 안전하지 못할 시기가 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라.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아니겠어요? 또 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는 신의 저주가 땅과 바다와 소와 동물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가축들의 소유가 안전하지 않을 시기가 곧 온다. 교훈과 모범으로 죄 없는 상태로 다시 회복되기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죄 없는 상태의 아담에게 준 식품이 인간의 음식으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교훈과 모범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되느냐면 창세기 1장 29절에 채식을만 주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 그 계획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범을 통해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갖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오늘날 이 세상에 건강개혁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 건강개혁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제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결단할 때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암이 걸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생활 바꾸지 않았겠죠? 계속 하던 대로 살았겠죠? 그러나 식생활을 바꿔야만 하는 상황까지 기다리면 그때는 너무 늦다. 지금 암이 딱 걸려보니까 이제 암 낫는 게 힘들어.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라 진단받았다면 이게 뭐냐면 광우병이 프리온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단백질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걸리는 병이 뭐냐면 크로이츠펠트 야코프 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광우병의 그 병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는 사람이 걸리는 병입니다. 식생활에 변화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이 이상한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오면 아무리 식생활을 뜯어 고친다 하더라도 이제는 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급성 질환이 발병했을 때 당신은 운이 없는 자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더 나은 식사를 선택할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이런 균이 딱 걸리면 이거는 급성이기 때문에요. 그때 가서 뭐 식사 개혁하고 한 데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결단할 때 하더라고요. 지금 아직도 그 암은 아까 이야기한 이런 무슨 광우병의 이런 병이라든가 사모넬라 균에 의한 이런 경우는 그래도 아닙니다. 여러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경의 원칙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내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식물이 되리라.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